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에 5일장에 갔다가 잘 말린 김장고추가 보이길래 한 5근 정도 샀답니다. 지금 사둬야 곧 김장철에 김치도 담그고 앞으로 또 1년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5근이면 3kg인데 차도 없이 장에 왔다가 이거 들고 집에 가려니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남편이 살아있으면 같이 장에 와서 남편이 운전해준 차에 가득 싣고서 집에 갈 텐데 이런 내 마음도 모른 채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먼저 간 남편은 늙은 시어머니만 남겨두고서 그렇게 떠나버리니 야속하기만 하네요. 남편이 죽은 지 어언 3년이 다 되어가고 내 나이 62살에 아직까지도 86살 시어머니까지 모시며 살고 있답니다. 딸 하나 있는 거 오래전 시집가고 없고 그렇게 시어머니랑 저랑 단둘이 살고 있지요. 시어머니는 항상 보면 제가 본인이랑 처지가 같은 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여자 나이 62살이면 재혼도 가능한 나이고 다른 사랑 찾아서 떠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본인처럼 다 늙었다고 생각하는지 이제는 정말 재혼 꿈도 꾸지 말고 오로지 시어머니인 본인만 잘 모시고 살라는 느낌이 든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같은 경우도 5일장이 열리니 어서 가서 김장고추를 미리 사다 놓으라고 환갑인 제게 일을 시키더라고요. 에고 내 팔자야. 남들보다 일찍 혼자 되어 남편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도 모자라 시집살이까지 하며 사는 처지라니 정말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이제는 지치기까지 하는 것 같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차여차해서 5일장엔 갔다 왔네요. 장에 다녀온 전 김장고추를 깨끗이 마른 행주로 닦아서 이제 방앗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집을 나서려는 저를 잡으며 고춧가루 김장할 거는 너무 곱게 갈지 말라고 하시면서 고운 고춧가루랑 청양고춧가루랑 나눠서 반반씩 갈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알고 있던 거지만 언제나 그랬듯 시어머니는 제가 못 믿어온지 뭐 할 때마다 제가 다 아는 것도 그 나이에 잔소리처럼 한 번씩 더 늘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에 전 아무튼 알겠다고 했고 이제 방앗간으로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또 하는 말이 볼일 다 보고서 한눈 팔지 말고 곧장 집으로 오라고 했답니다. 아유 정말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아무리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지만 환갑이 넘은 이 나이에 한눈 팔지 말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하냐고요. 시집살이도 정도가 있지. 남편까지 일찍 죽은 마당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고 있네요. 아무튼 그렇게 늘 가던 방앗간으로 김장고추를 갖고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글쎄 문을 닫았지 뭐예요? 그것도 오늘 하루 닫은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일로 하여금 보름 정도 쉰다고 하니 이건 뭐 하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가야 했답니다. 우리 동네 방앗간은 여기밖에 없고 다른 방앗간을 가려면 옆 동네나 윗동네로 가야 하기에 저는 윗동네로 가봤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이 동네 방앗간이 어딨냐고 물으니 저쪽에 있다면서 그쪽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준 대로 그쪽으로 가봤는데 아니 이놈의 방앗간은 대체 뭐길래 줄이 아주 장사진이더라고요. 뭔 놈의 아줌마 할머니 할 것 없이 잔뜩 줄을 서며 기다리고 있는지 원. 그러나 힘들게 김장고추를 들고 여기까지 왔기에 일단 저도 거기에 맞게 줄은 섰답니다. 저는 제 줄 바로 앞에 있는 다른 안악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대체 방앗간 줄이 왜 이렇게 기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안악이 하는 말이 아무래도 요새 가을이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할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수줍은 듯 말을 못 이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쪽도 다 알고 온 거 아니냐며 수줍게 말을 하는데 정말 전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왜 그런 거냐고 되물으니 그럼 좀 이따 들어가 보면 알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궁금증이 생기게 됐고 빨리 제 차례가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제 차례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문을 열고 방앗간으로 성큼 들어갔어요. 김장고추를 내려놓고서 주인에게 곱게 갈라왔다고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 저는 홀린 듯 그 방앗간 주인을 주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글쎄 장동건 같이 부리부리한 얼굴을 한 잘생긴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정네가 팔 근육을 자랑하듯 민소매만 입고서 방앗간 일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왜 이렇게 다부져 보이는지. 저렇게 잘생긴 남정네가 방앗간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나이 많은 여편네들이 아주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눈에 반한 마음이 가시기도 전에 내가 가지고 온 김장고추를 성심성의껏 갈아주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때부터 고춧가루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이 사람에게 반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순간 저도 모르게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그 방앗간 주인인 남정네에게 대뜸 결혼했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아직 미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저렇게 잘생겼는데 아직 미혼이라니. 왠지 저 남정네 옆자리에 내가 있어도 될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만 저도 모르게 필터링 없이 대뜸에 나는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글쎄 저를 보면서 씩 웃는데 아니 저 웃음은 뭐래? 완전 사람 애간장 태우는 미소 그 자체더라고요. 어찌나 웃는 게 멋지던지 그 웃음에 한 번 더 반하고 말았죠.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자신이 마음에 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 창피한 것 무릅쓰고 물론이라며 댁이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사실 자기가 여기 방앗간 차린 뒤로 동네 아줌마들한테 대시도 많이 받았다면서? 하지만 하나같이 다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나만큼은 자기 스타일이라면서? 자신도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 말은 대체 뭐래? 다 늙어서 저렇게 멋진 노총각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다니. 하긴 뭐 젊어서부터 한 미모했던 나였기에 나 정도면 비록 늙었지만 충분히 매력이 아직 있을 거라는 공주병에 가까운 착각을 하고 말았죠. 그리곤 그 노총각이 그 말을 끝내자마자 방앗간 문을 잠시 걸어 잠그며 아까와는 다른 진중한 눈빛으로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오지 않겠어요? 저는 그 모습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눈을 지그시 감게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노총각이 제게 그만.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생뚱맞게 청양고추 하나를 물어주더라고요. 저는 순간 놀라서 이거 뭐냐고 물으니까 자신이 직접 농사에서 수확한 매운 고추라며 한번 맛보라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청양고추 맛을 한번 봤는데 아니 매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단 건지 이 남정네가 전해준 거라서 그런지 분명 청양고추인데 맛은 아주 맵지도 않은 게 달게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맛 좋다고 하니까 그럼 자기가 싸줄 테니 몇 개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맙다고 하면서 그 남정네가 직접 키운 청양고추를 받았답니다. 드디어 방앗간에서 나올 때가 되어서 언제 또 볼 수 있냐고 말하니 내일도 영업하니까 또 오라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김장 고춧가루랑 그 남정네가 준 청양고추랑 함께 집으로 가져왔네요. 집에 와서도 왜 이렇게 그 노총각 생각이 나던지 그날 저녁 저는 그 총각이 직접 전해준 청양고추 하나를 깨끗하게 씻어서 된장에 찍어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지켜본 시어머니가 왜 자기는 안 주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울까봐 안 드렸다고 하니까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한다고 타박을 하지 뭐예요? 솔직히 맵지 않아도 이건 시어머니랑 나눠 먹기 정말 싫거든요. 혼자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날 저녁 자면서도 자꾸만 그 노총각 얼굴이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생각하여 그 총각이 전해준 청양고추를 베개맡에 놔두고 잠이 들었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일어나자마자 집안일 다 끝내고 시어머니 아침밥까지 차려주고서 집을 나서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대바람부터 어딜 가냐고 물어보기에 집에 참깨 들깨도 없고 기름 좀 짜야겠어서 방앗간에 다녀온다고 하니까 그러냐며 그럼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하여 저는 또 그 노총각이 있는 방앗간으로 갔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줄이 장사진이더라고요. 드디어 내 차례가 됐고 방앗간에 들어서니 노총각 표정이 어제와는 다르게 안 좋더라고요. 어제보다 야윈 얼굴 같았답니다. 그래서 전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으니 아니라면서 오늘은 제게 무슨 일로 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들기름하고 참기름 때문에 왔다고 하니 알았다며 저보고 기다리래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 노총각을 힐끔힐끔 주시하고 있었는데 정말 무슨 근심 걱정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대체 무슨 일이길래 어제와는 다르게 표정이 정말 안 좋아 보인다고 말하니
저보고 대뜸 누님이라고 말하면서 누님만 알고 있으라며 사실 이 방앗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원래 이 방앗간을 차릴 때 빚을 조금 냈는데 그 돈을 못 갚으니 깍두기들이 자꾸 찾아와서 괴롭힌다고 말을 하지 뭐예요. 그리하여 전 그 돈이 얼마냐고 물으니 여기저기 끌어모아 다 해결했는데 1,000만 원이 모자란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 1,000만 원 때문에 방앗간을 닫아야 한다고 말하지 뭐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전 뭐에 홀린 듯 그 1,000만 원 내가 꿔준다고 말을 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노총각이 갑자기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정말이냐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지 뭐예요. 그 말에 아니라며 어렵게 차린 방앗간인데 오래도록 운영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노총각이 감동했는지 눈가가 그렁그렁해지면서 갑자기 저를 꼭 안아주지 않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부끄러워하니까 자긴 누님이 너무 좋다면서 앞으로는 이 방앗간을 누님과 같이 운영해 나가보고 싶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나랑 같이 살고 싶다는 소리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콩닥콩닥 떨리고 설레는지 정말이냐고 말하니까 정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돈 1,000만 원 오늘 당장 가능하냐고 하길래 저는 물론이라며 은행 가서 바로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하니 현금으로 꼭 줘야 한다며 현금으로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알았다고 말했죠. 그리하여 은행에 가서 돈 1,000만 원을 찾아 현금으로 갖다 줬는데 이번에도 역시 방앗간 노총각은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정말 고맙다면서 누님밖에 없다고 했답니다. 그리곤 저보고 당장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전 정말이냐고 물으니 정말이라면서 내일 다시 방앗간으로 오라고 하지 뭐예요. 그럼 그때 결혼에 대한 거 자세히 알려준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 뭐 결혼할 상대자에게 차용증 같은 거 써달라는 것도 웃기고 저는 알았다고 하고 일단 방앗간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노총각이 잠깐만 기다리라며 줄 게 있다고 하지 뭐예요.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자신이 직접 재배한 청양고추라면서 하나를 제 손에 꼭 쥐어주지 않겠어요? 이게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하며 말이죠. 그렇게 하여 전에 받은 청양고추 하나를 꼭 쥐고서 그 방앗간을 나왔는데 아직도 밖에 줄 서 있는 여편네들을 보니 참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방앗간 노총각은 나를 좋아하지. 너네는 안 좋아한다는 걸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안쓰럽게 다가왔답니다. 드디어 내일이 찾아와서 일찍이 방앗간으로 찾아왔는데 아니 글쎄 방앗간 앞에 오픈 시간 전인데도 불구하고 대바람부터 여편네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줄을 서는 게 아닌 서로가 울며불며 술렁이는 모습이었답니다. 그리곤 한 손에 모두 다 어제 내가 받은 비슷한 청양고추 하나씩을 들고서 방앗간 노총각에게 받은 거라면서 자기들이랑 결혼을 약속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야반도주했다며 자기들 돈 다 떼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 뭐예요. 보니까 저 사람들 대부분은 저처럼 다 혼자 된 여편네들이었고 나에게 했던 똑같은 수법으로 저 사람들을 꼬드겨 돈을 가로챈 거였더라고요.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방앗간 노총각을 좋아하고 흠모하며 돈까지 덥석 줘버렸으니 저도 역시나 사기를 당하고 만 것이죠.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볼런지 나중에 시어머니가 1,000만 원 없어진 거 알면 불호령이 떨어질 텐데 정말 뒤늦게 남자 잘 만나서 새 출발하나 싶었는데 역시 주제 파악 못하고 이 나이에 나보다 어린 잘생긴 남자 만나서 팔자 펴보겠다고 한 내 잘못이 크죠. 아무튼 그 사기꾼 잡히기만 하면 청양고추보다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네요. 누구 이 사연 속 이 남정네와 비슷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 제게 꼭 제보 바래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